예,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무효 취소 중에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남았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어떤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이렇게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즉 투기가 만연할 것 같은 지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고 토지를 거래해라라고 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제인데, 보통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계약 먼저 하고 거래 먼저 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면 다 무효였는데, 나중에 판례가 계약 먼저 체결하고 그 대신 나중에 허가받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유효로 보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판례 이론이 이제 정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일본에 보면 토지거래 계약이 일단 있었다. 그러면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 상태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약정한 대로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갖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구해야지 토지거래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또 계약의 당사자가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은 계약관계 지속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계약금 계약은 토지거래 계약과 완전히 별개의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이 급부가 됐다 그러면 토지거래 계약이 완전히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계약금 자체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해지하고 너 가져라 라고 하는 건 모르겠으나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계약 약정이 세 개라고 봐야 돼요. 그 세 개로서 제일 먼저 토지거래 허가받기로 한 약정 하나 하고, 토지거래 계약 하나 하고, 계약금 약정 하나 하고, 각각 전부 독립된 약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에 유동적 무효 상태인 토지거래 계약이, 이건 계약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답니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귀책 사유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는 거죠. 예, 좋습니다. 계약의 무효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건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상 무효다라고 한다면 내가 잘못을 해서 무효가 됐어도 내 잘못한 건 내가 별도로 손해배상하겠다. 하지만 계약 자체는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 3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4번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기간 중에 허가 구역 안에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 계약은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지정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유효로 된다라고 하는데 틀렸죠. 허가 구역 지정 기간 중에 허가 구역 이제 토지거래 허가 신청해서 허가가 나는 그 중간에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다. 그럼 더 이상 허가 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이 만료됐다 그래도 더 이상 허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확정적으로 유효지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매매했으나 토지거래 허가를 얻지 않아서,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매매했으면 두 개를 매매한 거죠. 하나의 계약서로. 근데 토지에 대해서만 거래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건물에 대해서는 거래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건 하나의 계약 아닙니까?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묻지 못해서 토지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지상물만의 이행 청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토지거래 계약이 무효가 됐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만의 이행 청구는 불가능한 거죠.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에 따라서 전부 무효를 하는 거죠. 다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거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토지만 건물만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부 무효의 법률에 따라서 전부 무효를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22번 조건기한이죠.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케 했으나 잔존 가치가 피담보 채권을 초과한다면 채권자는 기한 전이라도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아니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케 했으면 기한 이익을 상실합니다. 그럼 기한이 남았어도 채권자는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즉시 변제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담보물 경매도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잔존 가치가 남아있으면 모를까 잔존 가치가 부족하면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죠. 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이미 성취면 기성 조건 아닙니까? 해제 조건이면 기해, 무효 맞죠?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한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이에요. 왜냐하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생겨도 채권자가 기한까지 좀 더 봐줄 수도 있지만 기한이익 상실 사유 생긴 걸 이유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즉시 변제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채권자가 선택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선택하게 되면 원했던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형성권하고 유사한 겁니다. 어떤 법률 행위가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 여기서 법률 효과 발생을 다툰다는 얘기는 법률 효과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발생했다라고 하는 건 발생을 주장한다고 하지 다툰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하지 않았다. 즉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해야 주는 거지 조건 성취 전에 안 줘도 된다 이러고 주장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발생을 다투는 자가 주장 입증 책임이 있고, 그럼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느냐? 이때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 입증 책임이 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제 물권법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물권법 23번에 일물일권주의에 관한 설명이죠. 물건이 하나면 이에는 소유권이 하나만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건물을 신축하는 자는 보존 등기를 격려하지 않아도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신축은 원시 취득이지 않습니까?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거고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따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격려된 소유권 보존 등 일부에 관한 등기를 따로 말소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물건이 하나인데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등기를 말소한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 별도의 등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일물일권주의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거 자체가 틀렸습니다. 일물일권주의는 물건이 하나면 그 위에 소유권은 하나만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이 하나 있으면 이 물건의 소유권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이 물건을 분할 절차 없이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거나 전체 보존 등기 중에서 요거만 말소한다. 그럼 여기에 별도의 등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일물일권주의 위반입니다.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파종 후 수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농작물은 수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농작물이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것이라도 입도를 갖춘 수확기의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 소유가 됩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임목은 토지와 별개로 소유권 및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임목에 관한 법률, 임목법에 의하면 그래요. 토지 위에 있는 수목이 명인 방법을 갖추거나 임목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하고, 또 임목 등기라는 얘기는 등기부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미분리 과실의 경우에도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독립해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명인 방법에 의해서 소유권을 공시하는 건 미분리 과실, 산삼같이 신받다 이래갖고 내 거로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 등기를 하던가 아니면 명인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목 등기하는 것과 명인 방법은 어떤 차이가 있냐? 임목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뿐만 아니라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지만 명인 방법은 등기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권을 공시하고 또 뭐 양도담보 같은 경우는 모든 물건이 다 가능하니까 양도담보는 임목 등기가 됐든 아니면 명인 방법으로 하든 다 가능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24번입니다. 이번에 물권의 종류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요. 사도통행권, 온천권, 공원이용권 등은 물권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도통행권이나 온천권, 공원이용권, 특히 이제 온천권 같은 걸로 많이 나오고요. 공원이용권들도 이제 가끔 나오는데 신도시 같은 거 이렇게 건설하게 되면요. 신도시를 건설하면 이 신도시 주변에 접근 도로 같은 걸 만들어요. 연결 도로 같은 거 만들고요. 여기 공원 같은 거 만들지 않습니까? 공원 같은 거 만들고 여기에 각종 사회 간접 시설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죠. 이런 거 만들면 이거 신도시 주민들이 분양받은 분양대금에 이거 다 포함된 겁니다. 분양대금에 다 포함된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물건들은 사실 이 주민들 소유가 되는 거죠. 건설은 건설업체에서 건설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지들 게 아니라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대금 낸 겁니다. 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네들 소유가 된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공공용물 아닙니까? 개인적인 소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개인 소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당연히 귀속이 되는 공공용물입니다. 누가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이거는 당연히 법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유권 주장해서 배타적 지배권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누가 뭐 내가 각자 자기 치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이거를 뭐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로 귀속시켰다라고 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원래 이 사람들이 낸 돈이고 이 주민들의 돈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개인 소유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소송이 됐던 겁니다. 공원시설 이용권 같은 게. 소송이 돼서 이거 우리가 내서 만든 거니까 우리 거 아니냐. 근데 이건 물건 자체가 공공용물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당연히 귀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는 한 소유권 또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건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 관습법상 물건은 3개밖에 없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권 3개밖에 없고 이거 이외에는 관습법상 물건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해주면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하게 됩니다. 또 물권 법정주의에 위반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로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기로 하는 합의는 전부 무효입니다. 또 물권과 다른 내용의 물권을 정하기로 한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는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는데 저당권은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인데 저당권 설정해 주기로 하고 교환가치뿐만 아니라 수익가치도 여기에다가 설정해 주기로 했다. 그러면 교환가치만 인정되지 수익가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 요거만 무효고 이거는 유효죠. 교환가치에 대한 거는요. 그런데 팔대 물건이 아닌 거시기 뭐 저런권 뭐 이런 게 해서 이렇게 전권 뭐 이런 걸 만들었다. 이 전권 자체는 다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법에서 정한 물권과 다른 물권의 종류를 새로 만들었다. 이건 다 무효고 그럼 기존에 있는 물권에 다른 효력을 부여했다. 그럼 그 다른 효력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무효가 되는 거죠. 부동산과 동산의 부합의 경우 언제나 부동산 소유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것이고요. 농주의 소유자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했답니다. 그러면 이 경작된 농작물은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있으면 언제나 경작자 소유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추어야만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가 아닙니다.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있으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번 물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죠.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그냥 토지를 점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으나 그럼 토지에서 나가라고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이미 지어버렸답니다. 몇 번이죠? 25번이죠. 25번에 이 토지 소유자는 갑인 거죠. 근데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임대차나 지상권, 기타 사용권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을 했대죠. 무단 불법 건물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소유자는 을이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반환해라. 여기서 지상 건물 철거하고 토지 반환해라. 이거는 모르겠으나 해당 건물에서 퇴거해라.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건물이 비록 무단 불법 건물일지라도 이 건물의 소유자는 을입니다. 그래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였다. 병이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이 경우에 을로부터 병이 건물의 권리를 승계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을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가 아니고 병이 점유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는 병에게 지상 건물 철거하고 토지 반환해라 라고 얘기를 해야지 현재 방해하지 않고 있는 전 소유자인 을에게는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을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다시 원시 취득한 갑으로부터 그 건물을 미등기 상태로 매수한 을은 그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갑을 대위하여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아직 미등기 상태에서 매수했으면 소유권 취득 못했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아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여전히 소유권은 매도인 소유이기 때문에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권자는 담보권자 아닙니까? 본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저당권자와 똑같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 자체가 무효입니다. 원인 없이 말소됐기 때문에 말소 등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권리 소멸은 인정되지 않는다. 추정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을은 갑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한 뒤 기간 약정 없이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고 현재까지 을과 병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갑소유 토지 후에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지어서 병에게 임대했답니다. 양도한 것이 아니라 임대했어요. 옳지 않은 건데 갑은 을을 상대로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지상 건물 철거하고 토지 반환해라 인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을이 병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에 갑이 을을 대위해서 해지를 통과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병이 목적물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으면 갑이 병이 점유하고 있는 한 이 건물 철거 요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에게는 나가라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매매가 아니고 임대차였다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럼 임차인에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너는 해당 건물에서 나가라. 얘한테는 퇴거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퇴거 요구하느냐? 얘가 목적물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철거가 방해가 되니까 퇴거 요구해야지. 얘 지상 건물 철거, 그다음에 토지 반환 이거는 요구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사용수익권자인 것이지 철거 처분권자 이런 처분권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에게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너는 퇴거해라 라고 하면 얘가 나는 임차인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을을 대신해서 병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도 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갑은 병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퇴거 청구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대위해서 해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갑은 을을 상대로 공장에서 공장이 건물 얘기하는 거죠. 건물에서 퇴거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을을 상대로 퇴거는 구할 수 없는 거죠. 을을 상대로 이 건물에서 이 공장은 건물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에서 퇴거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퇴거는 요구 못하는 거예요. 철거, 지상 건물 철거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건물은 비록 무단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을 소유이기 때문에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을이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에 갑은 정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요거 우리 임대차 하기 전에 양도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병에게 철거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27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 인도하였으며 을이 다시 병에게 전매하고 인도했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옳은 거 찾습니다. 갑이 을에게 매도 인도, 을이 다시 병에게 전매했답니다. 등기 과정이 거쳐졌는지에 관해서는 언급이 지금 없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이 자기 소유 토지를, 이게 이제 갑 소유 토지입니다. 토지가. 27번인데, 갑 소유 토지죠. 이 소유 토지를 을에게, 을은 또 병에게 이렇게 매도 인도까지 했어요. 그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누구죠? 병이 점유하고 있다. 이제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을은 점유를 상실했으므로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아니죠. 을이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다가 얘한테 다시 점유를 승계해 줬다는 얘기는 더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 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갑으로부터 직접 병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 을, 병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갑으로부터 직접 병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중간생략 등기에 해당하죠. 중간생략 등기는 3자 간의 합의가 있든 없든 일단은 유효입니다. 갑으로부터 갑과 을과 병 사이에 순차적 합의가 있다면 병은 갑을 상대로 중간생략 등기 청구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합의는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동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하고 갑과 병이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을과 병은요? 라고 하는데 을과 병은 미리 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갑과 을이 합의하고 갑과 병이 합의하는 거지. 을하고 병 사이에는 야 내가 너한테 팔 테니까 네가 직접 청구해라 라고 하는 합의가 이미 있었으니까 중간생략 등기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갑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 이전에 대해서 갑을병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 합의가 있으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다음에 5번에, 그래서 4번이 맞았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인 경우에는 갑을병 전원 합의 아래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과 병의 매매 당사자라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는 매매계약 체결 후 사후라도 허가를 받아야만 유효입니다. 그런데 갑하고 을이 계약했고 을하고 병이 계약을 했는데 갑하고 병 사이로 직접 합의에 의해서 등기했다. 그럼 이 계약이나 이 계약은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은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중간생략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3자 간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으면 최초 매도인에 대한 중간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소멸한다라고 하는데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라고 해서 기존의 계약 자체가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직접 등기하자라고 하는 합의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합의가 있다 그래서 이 계약 자체의 효력이 소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어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등기 청구할 수도 있고 대위에서 등기 청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계약은 다 유효입니다. 또 갑을병 전원이 중간생략 등기 합의한 후 갑과 을 사이에 매매대금 인상 합의가 있었답니다. 그 후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청구하면 그래요. 이 계약도 유효고 이 계약도 유효입니다. 다만 합의에 의해서 을에게 해줄 걸 병에게 직접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혹시 이 계약에 대금에 증액의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금 증액의 합의가 있었으면 증액된 대금이 안 들어오면 아직 잔대금이 다 안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갑은 비록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을에게 해줄 등기를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을로부터 대금을 다 안 받았으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병에게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절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요. 당사자들 사이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결국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가 아니라 등기를 직접 하자라고 하는 합의에 불과합니다. 둘이 매매 계약은 없었습니다.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면 채권 양도 법률에 따라서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아니에요. 이 등기 청구권과 같은 채권은 일반 채권 양도 법률에 따라서 채권 양도하고 등기 청구권 양도하고죠. 양도하고 바로 통보만으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최초 매도인의 동의 내지는 승낙이 있어야 된다. 채권 양도 법률에 따라서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자 간의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 후에도 최종 양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자를 대위해서 순차적으로 등기 청구할 수도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3자 간의 합의가 있었어도 이 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니니까 직접 등기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이건 합의를 근거로 하는 거고 계약이 유효이기 때문에 유효를 근거로 순차적으로 등기 청구하거나 대위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그 다음에 29번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겠습니다. 판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 관계가 추정된다고 한다라고 하는데 가등기는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본등기가 경유됐을 때 그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해 주는 효력 요거 하나 하고 가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을 때 그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효력 2개만 있지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본등기 됐을 때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해 준다. 또 그다음에 그 가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을 때 회복 등기만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이외에는 추정되는 거 없습니다. 본등기를 격려하기 이전 가등기 권리자라 하더라도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중 보존 등기도 말소 구할 수 없는 것이고 가등기 권리자는 다른 법률상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라고 하는데 아니 가등기 권리자가 다른 법률상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라고 해서 소유권은 물권 아닙니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잖아요. 그럼 물권과 채권은 서로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됐다고 해서 혼동으로 소멸하는 거 아니거든요. 또 갑소유 부동산에 을은 을명의 가등기가 경유된 후 병에게 처분돼서 병이 가등기를 원인 없이 말소하고 정에게 처분하였다면 을은 갑에게
가등기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말소를 누가 했습니까? 말소를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을명의 가등기, 그죠? 병이 말소했죠, 말소. 그러면 말소한 자에게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해야죠. 말소한 자에게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는 겁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 의무자인 갑에게 청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의 가등기가 말소가 됐다. 그럼 말소한 자에게 회복 등기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5번에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유되면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가 가등기시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순위만 가등기시로 순위가 보존이 되는 것이고 본등기 된 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답은 5번이고요. 30번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요. 근저당 설정 등기가 경유되어 있으면 근저당권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이 된다라고 하죠. 그렇죠. 본등기 효력 자체가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대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의 존재까지 추정이 됩니다. 그 피담보 채권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는 얘기는 분명히 뭐죠? 그렇죠. 빌려준 돈이 있으니까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둘 사이에 계약이 유효일 것이다. 가짜 계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은 유효일 것이다라고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담보 채권의 존재는 추정이 되지만 그 계약 자체가 유효인지 무효인지까지는 추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으면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먼저 경유된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나중에 경유된 소유권 보존 등기 및 이해 터자본 이전 등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이후의 등기 싹 다 무효죠. 또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고 들통이 났답니다. 그러면 등기의 권리적법 추정은 깨지는 수밖에 없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다, 신축한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졌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적법한 권리가 아닐 것이다 라고 권리적법의 추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이름으로 보존 등기됐지만 사실은 내가 산 물건이다 라고 하는 거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고 새로이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다시 했다는 얘기는 보존 등기부가 2개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등기는 실체와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유효성이 인정된다? 아닙니다. 먼저 경유된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면 후등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등기부는 2개 있을 수 없어요. 등기부가 2개 있다는 얘기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에 반한다. 그 말은 우리 민법상 일물일권주의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5번에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으나 그 이후에 판결이 취소가 됐답니다. 그럼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자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이 된다. 왜냐하면 판결에 의해서 등기가 말소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판결이 취소가 됐으면 말소도 취소가 돼야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워지지 않았어도 말소는 이미 취소가 된 거야. 그러니까 등기는 살아있는 겁니다.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틀린 거는 답이 4번입니다. 31번 또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건데 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이 되고 양도의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그렇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그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단순한 채권 양도 범위에 따라서 양도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왜냐하면 등기 받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아니고 계약의 당사자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자거든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서 소멸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매수인이 목적물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고 있대요.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을 때 진행하는 것인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권리 일부를 행사하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이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3번에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다가 아직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줬다. 그러면 소유권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권 행사했으니까 이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적극적인 권리 행사 중이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등기 청구권은 더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 중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등기를 갖추지 않은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소유권은 그러면 여전히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으면 매도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죠. 저당물이 양도된 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을 원인으로 양수인이 저당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매도인인 저당권 설정자는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아니에요.
매도인인 저당권 설정자는 현재 소유자는 아니지만 저당권 설정 계약의 직접 당사자죠. 그래서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물권 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건데요. 재단법인 출연부동산은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등기 없이 재단법인 설립 시 또는 유언의 효력 발생 시 법인에게 귀속이 되지만 재단법인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186조에 의거 등기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설립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187조가 적용이 되지만 그 법인과 제3자 사이에는 186조가 적용이 돼서 등기가 필요하다. 원인된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물권 변동도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죠. 그래서 말소 등기 없이 물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복귀합니다. 원소유자에게 자동 복귀한다. 3번에 부동산 매수인이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매수인은,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얘기는 등기 이전해 주시오라고 해서 승소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죠. 판결문이 뭐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라 라고 판결문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문 가지고 등기 청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틀렸고요. 토지가 수용이 됐답니다.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부로 정한 시기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요. 오늘 수용 합의에 의해서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면 수용 사업자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인도해 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재정 결정하면서 토지 수용 사업자는 10월 1일까지 또는 10월 1일까지 10월 15일까지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토지 소유자는 10월 15일까지 비워줘라 라고 정해주면 그 날짜에 수용, 등기 없이도 수용의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해서 조정이 된 경우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요한다. 그래서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됐다는 얘기는 합의, 즉 계약이 있었다는 얘기죠. 법률 행위에 기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등기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채무자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하게 되면 을의 저당권은 소멸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을이 갑을 단독으로 어떻게 했대요? 상속했대죠.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은요. 그럼 결국은 처음부터 을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자기 부동산에 자기가 저당권을 설정한 게 되는 거죠. 저당권 소멸해야 되는 것이고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후순위 저당권은 쓸모가 없는 저당권이죠. 왜냐하면 거기 지금 보면 33번에 문제가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두 번째 을이 저당권, 세 번째 병이 저당권, 그리고 네 번째 병이 소유권을 취득을 한 겁니다. 그럼 이 후순위에 있는 이 저당권은 경매가 실행이 되면 을이 먼저 배당받고 병이 저당권으로 배당받든 소유권으로 배당받든 똑같기 때문에 이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이때는 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해야 된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얘기는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놨다 그런 얘기고요. 저당권자가 목적 토지 소유자를 상속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돼 있다. 근데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했다. 그래서 자기 지상권 지으면 그 위에 있는 저당권도 같이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갑이 가지는 지상권 외에 을이 저당권 가지고 있고 병은 지상권 외에 후순위 저당권 가지고 있대요. 을이 지상권을 양도받더라도 그럼 자기 지상권에 자기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지만 후순위에 뭐가 있어요? 또다시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순위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저당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5번에 갑소유 토지에 관한 을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했고 병이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했는데 임차권 다음에 근저당권이 생겼대죠. 그 후 병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절차에서 을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을의 임차권은 소멸한다라고 하는데 임차권이 소멸하는 이유는 병이 근저당권 실행하게 되면은 병의 근저당권 무조건 지워지거든요. 그럼 을의 임차권은 소멸해. 보존할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이거 자체가 갑소유 토지에
두 번째,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항력 갖춘 임차권. 세 번째, 병이 저당권 가지고 있는데 얘가 경매를 실행한 거죠. 경매를 실행해서 세 번째, 네 번째죠. 네 번째,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를 실행했다는 것 자체는 경매 실행으로 이건 무조건 배당받고 없어지는 거고 이것도 쉬워지는 거죠. 그럼 결국은 자기 소유, 자기 임차권 요거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혼동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런 보전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내용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4번 점유에 관한 설명이죠. 틀린 건데요. 점유자의 권리적법 추정은 이건 동산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죠. 등기에 표상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적 효력이 있죠. 점유의 추정적 효력은 동산만 인정합니다. 선의의 점유자라 할지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그렇죠.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다. 선이라고 하는 건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고, 악의는 본권이 없는 걸 아는 것. 또 하나가 있죠. 본권이 없을지도 몰라라고 의심하는 걸 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본권에 관한 소를 제기했다. 그럼 선의의 점유자라도 이거 내 거 아닐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의심이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점유의 방해를 받은 점유자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당연히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하는 위법성이 있어야 되죠. 또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점유자는 방해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방해 예방 또는이죠. 과가 아니고 and가 아니고 or라는 얘기예요.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기망을 당해서 점유를 이전했답니다. 그래도 이건 점유 침탈은 아니죠.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했어야 된다. 스스로 알아서 인도했다. 사기를 당했던 어쨌든 인도했으면 이건 침탈이 아니죠. 침탈은 저항을 했는데도 그 외력에 의해서 뺏긴 걸 침탈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34번은 35번. 타주 점유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데요. 토지를 매수 취득해서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인접토지와 경계선에 관한 착오로요. 인접토지 일부를 매수 취득한 토지로 믿고 인접토지 일부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답니다. 이거는 내가 매수한 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점유하는 거기 때문에 자주점유예요. 토지 매수인이 목적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등기가 수반되지 않았답니다.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점유에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는 매매를 통해서 취득을 했으면 점유를 취득했으면 자주점유죠. 3번에 토지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그것이 타인 토지 매매에 해당해서 매수인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래,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도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겠다라고 약속이 있었으면 매매를 통해서 점유를 취득한 거. 아직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했어요.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는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점유를 취득할 당시에 어떤 권한에 의해서 매매를 통해서, 그러면 권한이 매매고 임대차를 통해서, 그럼 매매를 통해서 취득했다는 자주점유야. 소유하려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임대차를 통해서 취득했다 그럼 자주가 될 수가 없죠. 임대차라고 하는 건 소유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할 의사는 없고 사용 수익만 하다가 돌려줄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차인의 점유는 무조건 타주점유고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되는 겁니다. 또 자주점유자가 시효기간 진행 중 당해 부동산의 전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로 확정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자주가 타주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는 스스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자기가 자주점유를 입증하려고 했는데 입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입증 책임이 없는데 입증하라고 하다가 안 됐다라고 해서 입증 책임이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자주점유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얘기지 상대방이 타주점유를 입증했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주점유는 타주로 바뀌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매수인의 점유인데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답니다. 이후에 매수인은 목적물 원상회복해 줘야 되니까 목적물 돌려줘야 되죠. 그동안의 사용이익인 과실도 같이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제 돌려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타주점유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답은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36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요.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서 필요비는
특별 필요비와 통상의 필요비로 나누어지는데 통상의 필요비는요. 목적물 사용 수익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그럼 과실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목적물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 그럼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의 유지관리비 지출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대지 않습니까?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선의의 자주 점유자는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지만 선의가 아니라든지 자주가 아니라든지 라고 한다면 무조건 모든 손해 다 배상해야 돼요. 또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이 된다. 필요비, 비용 상환 청구권은 선악불문하고 필요비는 최소한의 유지관리비죠. 과실을 취득했으면 모를까 과실과 관계없으면 무조건 선악불문하고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관에 허용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건 유익비가 그런 것이고 필요비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하여 소비한 과실이나 멸실 훼손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 37번입니다. 을은 갑소유 주택을 점유할 권은 없으나 권한이 있다고 믿고 살고 있다. 선의의 점유자다 그런 뜻이죠. 이에 관한 법률관계로 틀린 건데요. 갑이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동안 그 사용으로 인하여 마모된 출입문을 수리하였다면 이 마모된 출입문은 필요비죠. 갑은 을에게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필요비인데 마모됐다라고 하는 건 사용 수익에 필요한 통상의 필요비 아닙니까? 사용 수익했다는 얘기는 과실을 취득했다는 얘기고 그러려면 그 주택을 사용할 때는 마모된 거 고쳐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통상의 필요비이기 때문에 상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주택의 일부가 멸실되었으면 갑에게 그 주택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 그럼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언제나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되는 것이고 갑이 주택을 개량하여 가치가 증가하였고 을에게 주택을 반환할 때 그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 갑은 주택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가치가 증가했다. 그러면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익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병이 주택 점유를 방해하면 갑은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점유권도 물권적 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해 제거도 청구할 수 있고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에 대하여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시 점유자는 필요비 유익비 상환 반환을 요구하고 유치권을 주장하여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있답니다. 목적물을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서류만 정리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는 필요비나 유익비로 유치권 주장할 수 없어요. 필요비나 유익비로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목적물 반환 청구를 받거나 목적물을 반환할 때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는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만 서류만 지어달라는 거죠. 서류만 원래대로 회복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유치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고요. 38번입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관습에 우선 적용되는 경우 그랬습니다. 이 관습에 우선 적용되는 경우는요. 이 아닌 거죠. 아닌 거. 이게 아닌 거는요. 이거예요. 물 사용이라든지 각종 시설 사용, 경계 있죠. 경계. 경계 및 물 사용과 관련된 거. 경계 부분 사용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우리 그 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농업국가다 보니까 물 사용과 관련돼서는요. 법이 뭐라고 했든 그 지역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지역의 관습이 우리 민법보다 우선합니다. 또 경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뭐 이렇게 그 지적도를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적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수리시설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한 번씩 큰 비가 나면 홍수가 납니다. 그럼 그냥 농토가 다 잠겨갖고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도 무슨 뭐 자 같은 게 정확하게 없었기 때문에 대충 짐작으로 이렇게 해서 그 뭐 저 마을 입구에 동구나무 큰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대충 뭐 몇 보 이렇게 해갖고 경계를 정했기 때문에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나 물 사용과 관련된 상린관계는 민법보다는 우리 그 지역의 관습이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물이 흐르는 저지에서 폐색된 경우에 소통공사권 그래요. 이것도 물 사용과 관련이 있는 거죠.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 청구권, 경계 부근의 건축 제한, 경계표 담의 설치권 이런 것들은 우리
그 어떤 생활 형태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건데 5번에 있는 여수급여 청구 및 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이거는 물 사용은 물 사용이지만 이웃 동네에서 남는 물 좀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럼 남는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그 남는 물 공급받기 위한 시설은 누가 설치해야 돼요? 필요한 사람이 설치해야죠. 당연히. 예, 그래서 요거는 관습이 우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사람이 설치해야 되는 거고요. 39번.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자, 옳은 건데요. 이미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서 실제로는 통로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고 이미 소유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는 것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접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일단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면 그 통행권은 자동 소멸해요. 또 주의 토지 통행권은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나아가 장차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닙니다.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이 되지 그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9번의 문제가 틀린 걸 찾는 거죠. 그 틀린 건 몇 번입니까? 틀린 건 5번이 틀렸습니다. 그 답은 5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점유취득시효예요. 자, 갑소유 토지에 대한 점유자 을의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청구 전에 갑이 해당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했대요. 그러니까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청구 전이죠. 이때 새로운 권리관계 변동이 생겼다. 이거는 취득시효 완성자가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시점은 그 기준점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거든요. 그래서 갑소유 토지를 을이 점유했다. 점유했는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서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이 시점에 점유자가 이 시점에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면 그때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근데 등기 청구하지 않고 지나고 있다가 지금 등기 청구하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때 요 기간 중에 토지 소유자가 여기다가 어떤 행위를 했다. 그럼 이 행위는 지워달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 전에 있던 제한물권, 저당권 같은 경우는 요 시점에서 원시 취득되기 때문에 싹 다 지워집니다. 하지만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청구 전에 했던 요 행위는 전부 살아있는 행위가 돼요. 저거는 철거 요구나 저당권의 말소 요구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건축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2번에 취득시효 완성되기 전 원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완성 전입니다. 완성 전이니까 어디서 양도했다는 얘기일까요? 여기서 양도했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그럼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최초에는 갑이었다가 여기서 뭐 A로 바뀌었다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럼 현재까지 A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 A에게 등기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시효 완성 당시 즉 20년 될 때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취득시효 주장하면 되는 것이고요.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렇죠. 채권적 청구권이잖아요. 등기 받아야 소유자가 되는 거니까요. 다만 채권적 청구권이라도 소유권은 세 가지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용, 수익, 처분권 등인데 등기를 받지 않아서 처분권은 아직 취득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는 얘기는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용, 수익권, 즉 권리 행사하고 있다 그 얘기지 아닙니까? 그래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요. 점유자가 시효 완성 이후 점유를 상실했습니다. 이를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 이유, 점유가 아닌 한, 즉 시효이익 포기라고 한다면 그냥 아예 나 권리 포기할래 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점유를 상실했다. 그럼 그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점유 상실한 날부터 10년간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점유자가 시효 완성 이후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아서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게 자,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청구하기 전이지만
혹시 나중에 등기 청구하게 되면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소급해서 소유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간 중에 을이 취득한 이익은 부당이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네요. 41번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을은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등기소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후 그 등기를 신뢰한 병에게 양도하고 5년간 보유하던 병은 다시 이를 정에게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순차적으로 격리돼서 7년간 정이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법률관계입니다. 이건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을은 갑소유 토지에 관해서 등기소를 위조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답니다. 그래서 원래 갑소유인데 을이 했다 그러죠. 그래서 갑소유의 토지를 을이 등기서류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했답니다. 그럼 이 등기는 무효등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팔았답니까? 병에게 팔았고 병은 또 정에게 팔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병을 여기서 이제 팔았다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정에게 팔았다라고 하면 지금 병이 5년을 정이 7년을 가졌다는 얘기죠. 이때 병은 내수인이니까 자주점유자입니다. 소유의 의사로 그리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등기를 믿었다라고 하면 선의 무과실이죠. 선의 무과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5년 가지고 있었고 요걸 그대로 믿고 얘도 또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점유했으면 5년, 7년 그랬으니까 이미 2년 전에 10년 되는 시점에 정은 등기부 취득시효를 완성시켜서 소유자가 된 겁니다. 그럼 현행법상 부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갑은 무효등기 말소 청구에 의해서 정명의는 말소된다. 아닙니다. 이미 2년 전에 취득시효 완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점유의 승계와 등기 승계가 모두 인정이 됩니다. 반드시 동일인 명의의 등기 및 점유가 10년간 계속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병명의의 등기와 정명의의 등기 합산해서 10년이 넘으므로 을은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미 2년 전에 취득한 겁니다. 자, 이게 답입니다.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입니다. 얘기해봐야 괜히 혼란스럽기만 하니까 정확하게 2번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2번서부터는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